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의 이 문화에 대해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석기 시대든 신석기 시대든 청동기 시대든 각 시대별로 그때마다 이제 주어진 자연 환경이 있습니다. 이 자연 환경에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제 적응을 하면서 생활해 왔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신석기 시대에는 지금과 거의 유사한 온난한 기후 환경 조건에서 이제 삶을 영위를 했지만, 지금보다는 약간 좀 추웠던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석기 시대 후기 종말기가 대체로 뭐 1만 5천 년 또는 1만 2천 년 전에 이제 끝나고 신석기 시대 조기 초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만 이 시기는 이게 아직 1만 5천 년 전은 어, 어, 우리가 전신세라고 해서 지질연대죠. 이때는 아직 빙하가 채 끝나지 않은 그런 상태. 그래서 이제 신석기 시대로 넘어오면은 소위 이 갱신세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지질연대상의 저기 명칭이죠. 이 시기가 되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해빙기에 접어드는 그런 과정에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1만 5천 년 전에서 1만 2천 년 전, 요 시기 동안은 빙하기가 아직 채 끝나지 않은 그런 빙하기의 말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시기 동안에는 여기에 지도 그림에 보이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서남해안을 이 소위 이 대륙과 이렇게 이제 이어져 있었죠.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는 아직까지 이 추웠기 때문에 빙하기의 말기였기 때문에 이 소위 바닷물이 이 얼어붙어서 해수면이 낮아져서 그래서 물이 연결되어 있는 해안선이 여기에 보시다시피 남중국, 동중국해에서 쭉 아래쪽으로 한참 우리 제주도 남쪽 거기에서 일본 큐슈, 일본 열도를 감싸는 그런 지역이 전부 육지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육지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서해, 남해안은 많은 육지에서부터 바다로 흘러내리는 그런 이 하천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형성되어 있었던 그런 지형 구조를 보였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구석기 시대 유적이라고 하는 제주도 고산리 유적, 여기에서 출토되는 석기랄까, 그리고 톡이랄까, 이런 유물들이 한참 위쪽에 연해주에서 확인되는 그런 토기와 석기하고 거의 똑같은 그런 형태,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위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자연 환경 조건에서 북쪽에서 주민들이 제주도에까지 내려와서 살았던 그런 흔적들을 이제 우리가 신석기 시대 자연 환경을 이해하는 그런 하나의 지표로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요 지도를 염두에 두고 늘 신석기 시대 자연 환경을 이해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1만 2천 년 전부터 이제 우리가 신석기 시대, 뭐 또 어떤 사람은 1만 년 전, 아직 고정된 연대는 아닙니다만은 대체로 그 언저리 좀 돼서 이제 빙하기가 완전히 끝나고 소위 간빙기에 이제 접어들어서 지구가 이제 온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차츰 지금과 같은 그런 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온대 기후의
기후대가 형성이 되고 지형이 형성됐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석기 시대에 이어서 신석기 시대에 보면은 따뜻한 그런 기후 조건에 맞게 오늘날 지형 그리고 식생대 자연환경과 거의 유사한 그런 자연환경으로 접어들었다. 그것을 무대로 해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삶을 영위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여기에 제시된 그림은 이 소위 화렵수림대, 전형적으로 온대 지역의 가을, 여름에서 가을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인데요. 여기에 보다시피 이 많은 이 화렵수림이 이게 울창하게 빼곡히 들어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신석기 시대의 자연환경 조건은 대체로 지구가 우리나라 기온이 온난해짐에 따라 가지고 이런 화렵수림대가 이제 전 지역에 이렇게 식생으로 자리 잡았다. 자, 그것은 이 화렵수림이 주는 장점이 있죠. 여기에는 이 소위 도토리, 상수리, 밤, 뭐 이런 견과류들, 그죠? 그리고 머루, 다래,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울창한 화렵수 속에 우리가 식료로서 획득할 수 있는 식량 자원이 되는 거죠, 중요한. 그래서 이 화렵수림이 온난한 기후 조건에 맞게 서식하게 됨에 따라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구석기 시대에 이어서 좀 더 채집 활동을 더 왕성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신석기 시대부터 농경이 시작이 돼서 신석기 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세계 각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신석기 시대 중기 이후에야 초기 농경이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신석기 시대 초기에 접어들어서 오랜 기간 동안은 구석기 시대 이래의 수렵 채집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는 어로 활동이 주 생업 경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볼까요? 자, 그러면은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대체로 어로, 물고기 잡이죠. 그리고 사냥, 그리고 채집 활동, 그리고 신석기 시대 중기 이후에 비로소 농경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석기대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먹거리가 풍부하고 다양해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신석기 시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이제 시작됐던 의로 활동과 관련되는 유물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이 의로 활동에 가장 많이 사용됐던 도구는 소위 찔러서 물고기를 잡는 작살 종류가 이게 많이 출토가 돼요. 원래 여기에 작살에 나무자루가 이렇게 길게 꽂혀서 그것을 발사를 하거나 이 투창같이 던져서 이렇게 이 물고기를 찔러서 잡는 그런 이제 도구죠. 그러나 이 유기물질인 이 나무 부분은 이렇게 썩어서 없어지고 이런 작살 촉 부분만 이렇게 이제 확인되는 경우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죠. 자,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다시피 이 여러 작살촉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대체로 형태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이제 삼각형 형태를 띠는 삼각형 작살촉. 삼각형인데 삼각형의 아랫부분, 요걸 기부라 그러죠. 기부에 이렇게 오목하게 만입이 되어 있는 경우, 삼각형으로 만입이 되어 있는 경우, 사다리 꼴형으로 만입이 되어 있는 경우, 동고스름하게 만입이 되어 있는 경우,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대체로 삼각형이면서 기부가 둥그스름하게 만입되어 있는 거에서 삼각형으로, 그리고
사다리꼴 형. 이렇게 이제 대체로 이제 변화하는 그런 걸로 이제 이해를 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형태는 여기에 보는 바와 같이 버드나무 이파리 형태, 유협형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다른 작살촉에 비해 가지고 표면이 매끈하게 잘 갈아서 만든 전면 마제습기 형태로 이제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좀 늦은 시기에 그런 유물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여기에 이 오목하게 뾰족하게 이렇게 홈이 파여 있어요. 여기에 뾰족하게 깎아서 만든 이 자루를 가운데 부분을 세로로 갈라서 끼워서 구멍을 뚫어서 여기에 끈으로 결박을 해서 물고기를 찔러서 잡는 그런 용도. 이것은 좀 더 발전된 그런 형태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이는 이 유물은 소위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 흑요석이라고 하는 이 아주 단단한 이 소위 이 유리질의 이 광물질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작살쪽이에요. 여기 보다시피 유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윤기가 나고 굉장히 강도가 높은 그런 암석인데 이것은 우리 백두산이라든지 일본 열도의 큐슈 지역의 이 왕성한 화산 활동에 의해서 생성되는 그런 암석 종류예요. 화산에 의해서 용암이 분출돼서 아주 고온의 용암 상태에서 급냉을 하게 되면은 이런 그 아주 유리질로 단단한 그런 화살촉이 광물질이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유물 흑역석 유물이 이제 출토되는 그 자체가 그때 당시에 일본 열도 또는 백두산 지역하고 먼 거리에 교류를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화살촉, 작살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작살촉 말고도 화살촉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유물들에도 이 강도가 높은 이런 흑요석이 사용이 되는 그런 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석재로 만들어진 그런 석기들보다도 좀 더 고급이고 강도가 높은 그런 유물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볼까요? 자, 앞에 봤던 것은 하나 그 자체로 자루를 끼워서 작살로 사용되는 반면에 여기에 보이는 유물들은 여러 점을 한꺼번에 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작살로 사용하는 그런 용도. 다시 이야기해서 결합식 작살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자, 제일 윗부분에 끼워지는 이 부분은 역시 이 낱개로 사용되는 작살촉과 마찬가지로 삼각형 구조, 그리고 그 옆에 다시 끼워지는 부분은 가장자리 부분만 톱날 형태로 만들어져서 나무의 호물판 부분에 이렇게 이제 끼워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결합식 작살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일반 석길의 전파남, 이암, 그리고 삼계통의 이 석기를 가지고 이렇게 석기를 이렇게 작사를 이제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고, 또 경우에 따른 이런 흑요석으로 만든 작살촉들도 이렇게 결합식으로 출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작살촉들은 주로 이 물고기를 잡는 무대가 바닷가 또는 강가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주로 그 중에서도 대체로 이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서해보다는 동해안, 남해안 이쪽 지역에 소위 이런 작살족들이 이렇게 많이 출토가 되고 있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바다를 무대로 어로 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해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 봤던 여러 가지 돌로 만든 작살촉 이외에 뼈로 만든 작살촉도 여기에 보다시피 다양하게 있습니다.
뼈로 만든 작살초기는 여기 보다시피 긴 선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다시 나무자루에 꽂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길다란 작살을 만들어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형태. 끝부분은 여기에 능형, 마름 모형, 그리고 한쪽만 이 미널이 형성되어 있는 편인 형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 바닷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는 이 작살촉은 미늘이 여러 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작살입니다. 미늘이 많이 만들어져 있고 있다는 것은 이 물고기에 깊숙이 박혀서 물고기가 도망갈 때 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이렇게 거꾸로 마련되어 있는 자에 걸려서 그런 효과를 노리기 때문에 이런 작살촉은 굉장히 큰 물고기를 잡는데 유용하게 사용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북한의 웅기 굴포리 유적에서 아주 오래전에 이제 출토된 그런 작살촉인데, 이것은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여기에 이 나무 자루가 밑에 이렇게 꽂혀서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잡는 그런 작살촉. 여기도 양쪽에 미늘이 이렇게 나 있죠. 자, 여기도 여러 개 미늘이 양쪽으로 이렇게 갈래로 나 있죠. 이건 이제 큰 물고기를 잡는 그런 형태의 이제 닭살촉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보이는 것은 앞에서 봤던 능형의 이런 작살촉, 나무 자루가 끼어질 수 있는 그런 작살촉이죠. 자, 여기에 보면은 부분 여기에 이 빗금으로 이렇게 홈이 이렇게 파여져 있어요. 여기에. 자, 이것은 여기에 나무 자루를 끼워서 할 때 여기에 요철이 생겨함에 따라 가지고 이쪽에 결박을 할 때 쉽게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홈을 만들고 이렇게 턱을 만들어 가지고 끼우는 그런 구조로 아주 과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뼈 작살 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뼈 제품은 대부분 유기질이기 때문에 대부분 남아있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그런데 이 뼈 제품이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다시 말해 보존이 잘 될 수 있는 것은 뼈 자체가 칼슘 성분이 강하고 이러기 때문에 대체로 바닷가에 형성되어 있는 조개더미, 즉 폐총 유적에서 주로 이런 뼈 작살촉 또는 뼈 제품, 골각기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다양한 골각기들이 이게 출토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폐총에서 골각기가 이렇게 출토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골각기를 만드는 데 사용된 뼈는 바다 짐승이 아니에요. 주로 사슴이라든지 멧돼지라든지 이런 이 육지 동물의 뼈가, 특히 사슴 이런 뼈들이 이제 강하기 때문에 이런 뼈를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이 물고기를 잡는 작살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 바닷가에서 해총에서 조개죽기라든지 물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식생활에 영위해 왔지만 거기에 부수적으로 육지 동물도 사냥을 해서 먹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개도 잡아먹고 그리고 물고기도 잡아먹고 또 육지 동물도 잡아먹고, 그러니까 다양한 육해 이 하늘을 나는 날짐승도 잡았겠죠. 그러니까 이 식생활이 이제 다양해졌다.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영양가가 풍부하게 인체에 공급이 될 수 있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신석기 시대에 접어들어서 많은 인구 부양을 할 수 있고 인구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는 그림들은 부산 동삼동 폐총을 비롯한 남해 안동해안 지역 일대에서 폐총 발굴을 통해서 나온 돌고래뼈들입니다. 돌고래뼈. 자, 이 돌고래뼈들이 폐총에서 돌고래뼈들이 출토가 된다. 그러면 그 폐총을 만들었던 신석기 시대
해안가 사람들이 어디에서 돌고래가 바닷가에, 얕은 바닷가에 이렇게, 물론 경우에 따라 나타나기도 하지만 아주 원양 항해를 통해서만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동물이니까 이때 당시에 원양 항해를 통해 가지고 고래까지 잡아먹는 그런 어로 활동을 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신석기 시대 말기의 안각화 유명한 울산리의 방구대 안각화 대곡리 방구대 안각화 거기에 많은 고래 그림들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그걸 봐가지고 신석기 시대의 어로 활동 중에 예, 고래 사냥이죠. 포유류니까 고래 사냥이 대단히 중요시되고 경우에 따라 가지고 많이 이루어졌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고래를 잡으려면은 배를 타고 이 먼 바다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배가 필요해요. 이제 배가 필요한데 실제로 우리가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창녕의 비복리 유적이라고 하는 신석시대 전기 유적인데 거기에서 실제로 통나무를 깎아서 만든 나무 배가 출토가 됐고 또 부산 동삼동 회총이라든지 여러 유적에서 흙으로 만든 모형품 조그만한 어떤 대사 을에 사용됐던 그런 유물이겠죠. 그런 이 토제 배 모양 토기 나중에 그림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로 봐가지고 배를 이용해 가지고 원거리 항해를 해서 이런 포유류 물고기도 사냥을 했다. 아마 물개 종류도 있고 이런 형태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물개는 주로 이제 동해안에 서식을 하기 때문에 동해안 해충에서 이제 주로 확인이 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자, 또 어로 도구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 낚시 바늘, 낚시 바늘. 뭐 요즘 낚시 바늘하고 거의 유사하죠. 자, 뼈 제품하고 뼈하고 돌하고를 결합해서 만드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것은 결합식 낚시바늘. 자, 이것은 낱개로 이제 뼈 낚시바늘 그대로 이용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낚시 고리가 있고 여기에 끈이 이제 묶어지는 거죠. 이것은 낚시 고리가 있고 바늘이 있고 여기 구멍이 뚫려서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끈을 낚시 줄을 이어서 이렇게 낚을 수 있는 그런 거죠. 이거에 비해 이것이 좀 더 발달됐죠. 왜? 여기에 미늘이 형성이 돼서 만들어져서 물고기를 낚게 되면은 아무리 요동을 치더라도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구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뼈 낚시 바늘의 단점을 보완해서 만든 그런 낚시 바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돌로 만든 낚시축이라고 그래요. 낚시축에 여기 빗점이 깎여서 요거하고 결합이 될 수 있게 뼈로 다시 낚시 바늘을 만들어서 요거 두 개를 접착을 해서 여기에 끈으로 묶어서 두 개를 결합해서 하나의 낚시 바늘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것은 돌 자체가 낚시추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뼈 낚시 바늘은 가볍기 때문에 바다 깊숙이 이렇게 가라앉지를 못해요, 잘. 또 바다는 부유력이 약하니까. 자, 그런데 여기는 묵직한 돌로 만든 낚시추가 낚시추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다 밑바닥에 큰 물고기까지 잡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자, 요런 결합식 낚시는 주로 바다가 깊은 우리 동해안 쪽에 양양 오산이라든지 문암이라든지 여러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직자리, 마을, 배총 이런 데서 이제 주로 많이 출토되는 그런 지역적인 특징을 보이는 거죠. 자, 앞에 설명했던 결합식 낚시 바늘의 낚시축이에요. 여기에 깎여 있는 이 부분에 낚시 바늘이 뼈로 만든 게 이렇게 이어져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이 부분에는 낚시 줄을 묶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홈이 이렇게 파여 있습니다.
대체로 전부 삼재 재질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이게 색깔이 좀 검죠. 그래서 이게 주로 동해안 쪽에 지역적으로 이렇게 많이 출토되는 그런 낚시. 자, 그 다음에 앞에 봤던 소위 결합식 낚시, 염 낚시의 낚시 바늘로 사용되는 부분. 자, 이 부분에 낚시 축의 경사에 맞게 여기에 깎여져서 납작하게 거기에 낚시 축과 결합을 해서 경우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홈을 이렇게 내서 단단하게 묶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갈퀴가 안으로 이렇게 미늘이 만들어져 있는 거. 미늘이 안으로 만들어져 있고, 또, 경우에 따라 바깥으로 이렇게 미늘이 만들어져 있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자, 이것은 좀 특이한,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좀 다른 그런 구조의 낚시 바늘인데, 자, 이런 것들로 봐가지고 이 낚시가 무는 어떤 물고기 종류에 따라 가지고 이게 낚시가 무는 방법이 다르거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이제 낚시 바늘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가지고 우리가 신석기 시대라고 하더라도 대단히 그때 당시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어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일본의 조시치야치 패족이라고 하는 일본 큐슈 지역의 패족에서 조몽시대, 우리 신석기대에 해당되는 그런 패총에서 발굴된 낚시 바늘인데 여기는 이 낚시축과 낚시 바늘이 두 개 다 이제 뼈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지만 우리 이 동남해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낚시 바늘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신석기 시대에 유물로 봐서도 그러지만 우리 이 동남해안과 일본 열도 사이에는 밀접하게 이제 교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이 고래뼈 이런 것들이 이제 출토가 되니까 배총에서 자, 여기는 창녕 비봉리 배총인데 창녕하면은 낙동강 대구 바로 밑에 있는 그 지역인데 우리 여러분들 이제 생태 환경에서 우리가 늘 거론되고 있는 창녕의 우포늪이라고 있어요. 그 우포늪이 신석기대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호수지만 늪이지만 그 일대까지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가지고 거의 전부 이제 바다였다고 보면 돼요. 실제로 발굴을 했더니 여기에 보이는 이 토양 자체가 그때 당시에 이제 바다의 뻘층흙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 나무 조각이 이렇게 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는데 자세히 발굴을 해보니까 통나무의 속을 이렇게 파내서 만든 이 통나무 배의 잔편으로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어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신석기 시대 실에 가면은 이것을 남은 조각을 보존 처리해서 복원을 해서 이렇게 이제 전시를 해놨어요. 볼 수 있어요. 길이가 상당히 한 4, 5m 이상 되는 그런 배였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창녕 비봉리 배통에서 출토된 이 도토리예요, 도토리. 자, 이것은 도토리를 저장했던 저장 창고예요. 이 저장 창고인데 여기에 도토리를 어떻게 저장을 했느냐 발굴을 해보니까 여기에 도토리를 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무가지라든지 그것을 또 한 겹 넣고 또 도토리를 넣고 이렇게 해서 이 구덩이를 파고 도토리를 저장을 했는데 도토리가 떫죠. 우리가 도토리를 먹지만 그래도 조금 떫은 맛을 조금 느낄 수 있는데 이 도토리를 바닷물이 이 썰물이 들어오면 이 구덩이가 잠길 정도 그리고 빠져나가면은 여기에 물이 다시 빠져나가는 그런 위치에 한 5개 정도를 쭉 열을 지어가지고 배치해서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바닷물에 의해 가지고 또 돌의 떫은 맛이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저장한 그런 아주 효율적인 저장 구덩이에요. 자, 이런 저장 구덩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장을 하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신석기 시대부터인데, 여기에 보다시피 채집한 그런 식료들을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중기 이후에 농경이 좀 일정 정도 확산이 되고 이름에 따라 가지고 생산되는 농산물, 저작물들이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따라서 이 소위 이 저장 구덩이 이것들도 숫자도 많아지고 크기도 좀 더 커진다. 이것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 먹을거리를 풍부하게 이렇게 생산하고 저장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회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저장 구덩이는 특징적인 게 위는 좁아요. 1m, 1.2m 정도 되는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꼭두무늬 플라스크 형태로 돼서 아래쪽은 3m 이렇게 상당히 넓은 그런 구조. 그러니까 오목하게 안이 많이 저장될 수 있는 그런 구덩이로 이제 봐야 자, 이때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해서 쭉 시대를 내려와서 청동기 시대, 토기철기 시대, 원삼국 시대, 삼국 시대, 통일신라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런 저장 구덩이. 심지어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김치 항아리를 묶거나 여러 저장 시설을 하는데 이런 구덩이 형태는 거의 변하지 않고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다. 자, 여기에 보다시피 여기 돌이 있죠. 이 돌은 또 토리를 갈아서 빻아서 먹을 수 있는 갈판이에요, 갈판. 그게 갈돌이 또 있고, 그래서 이게 도구하고 이게 저작물, 식료하고가 이제 같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그런 모습,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죠. 자, 앞에서 설명했던 원양 항해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흙으로 만든 토기인데 배 모양 토기죠. 부산 동삼동 유적. 이것은 현재 남아있는 길이가 약 한 7cm, 8cm 정도밖에 안 되고 원래 이제 좀 작게 이렇게 만든 그런 배 모양 톡인데 자 이걸로 봐가지고 이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면서 풍부한 물고기 사냥을 기원하는 그런 어떤 의식, 제사, 의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신석기 시대와 같은 병행하는 시기가 일본에서는 조몽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조몽 시대에 일본 열도에서도 많은 배, 실제 통나무 배들이 창녕 기봉리에서 출토되어 있는 그 배 모양, 배, 이 통나무 배하고 똑같은 통나무 배죠. 이것도 나가자또 유적. 이게 토기도 동삼동에서 출토된 그런 토기하고 유사한 그런 토기가 일본 구슈 지역이 토이 유적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출토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신석기 시대, 일본 조몽 시대 거의 뭐 같은 어떤 어로 활동을 이렇게 원양항해까지 하면서 이렇게 어로 활동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같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자, 여기에 보이는 이 뼈들도 동해안, 남해안 일대에서 발굴된 폐총에서 출토된 여러 가지 물고기 뼈들인데 여기에 보이는 이 척추, 저 척추 부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빨이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봐가지고 이 뼈들은 다랑어, 참치 그리고 삼치 이런 것들이 이제 동삼동류적이라든지 많은 게 신석기 시대 전기 이래의 배통에서 많이 출토가 되고 있는데 자 이것도 다랑어 역시 아까 고래 삼치도 마찬가지고 원양항해를 통해서만 이렇게 의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원양항해 물고기다. 먼 바다까지 가서 물고기를 잡았다.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그런 그 어로 도구들은 주로 바다에서 사용했던 그런 어로 도구들이에요. 대체로 동해안, 남해안의 폐통유적에서 주로 출토되는 그런 어로 도구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보는 이 그림은 이 돌로 만든
소위 그물추에 그물추.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바닷속에 던지면은 바닷속에 깔아앉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물 끝부분에 쭉 이어서 어, 빠지지 않게 묶어서 매달아서 이게 바다에 깔아앉힐 수 있는 그런 어망줄들인데,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전부 하나같이 여기에 이 돌을 타격을 해서 깨뜨려서 홈을 내서 이 부분에 이제 여기 실제로 이제 끈이 깼던 그런 흔적들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만, 이런 형태로 자연석을 동글동글한 동글납작한 이 자연석을 양쪽 부분을 깨뜨려 가지고 거기에 그물을 묶어서 물고기를 잡았던 그런 그물 낚시 방법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자, 앞에서 봤던 작살이라든지 또 다른 그 여러 가지 형태의 물고기 잡이 도구들은 그물로 잡는 게 아니라 그거 자체를 가지고 한 번에 한 마리씩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낚시라든지, 그죠? 그런 어로 도구인 반면에 이것은 물고기로 잡으니까 한꺼번에 많은 물고기를 이렇게 잡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좀 더 진전된 그런 어 어로 도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중부 지역의 서울 암사동 유적, 그리고 평양의 남경 유적, 이런 데서 주로 출토됩니다. 대체로 큰 강가에 있는 신석기 시대 마을 유적, 이런 데서 주로 이제 많이 출토되는 그런 어망추들이다. 돌로 만든 어망추이다. 자, 크기는 대체로 한 3cm, 4cm 길이가 뭐 이런 정도가 이제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정도 어떤 경우에는 이보다 더 큰 그런 어망초도 이제 확인은 되고 있어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좀 더 큰 물고기, 좀 더 깊은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그물,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보이는 것은 물고기 그물 무늬가 토기 표면에 찍혀서 장식되어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톡인데요. 부산 동삼동 유적에서 나온 토기 파편이에요. 토기를 만든 태토라든지 만드는 토기 아가리 부분에 납작하게 만들어진 이 아가리 형태라든지 이걸 넣어봐가지고 우리가 신석기 시대 정기의 덤무늬 토기 단계에 만들어진 그런 토기임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석시대 전기부터 이렇게 그물을 이용한 그런 물고기를 의획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다에서도 이게 그물을 사용했다. 앞에서 봤던 강가에서 출토되는 어망초들은 강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그런 그물을 이용한 물고기 의획 방법. 그것은 이제 바다에서도 이렇게 물고기를 이용한 그런 의획 방법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바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다수의 물고기 잡이 방법들이 이미 신석기 시대에 다 이용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된다. 다만 도구가 오늘날은 철 또는 특수 강철 재질의 어떤 그런 걸로 고급화되고 강화되었을 뿐이지, 여전히 이때 그런 방법들은 돌이라든지 뼈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이것은 질긴 실을 꼬아서 이렇게 만든, 실을 꼬아서 만든 형태죠. 그리고 여기에 매듭 만든 것들이 오늘날 물고기 그물 만드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굉장히 발달된 그런 어록 문화를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여기에 보는 것은 우리가 신석기 시대 해안가에 주로 형성되어 있는 이 조개무지를 우리가 이제 폐총이라 그러죠. 폐총은 신석기 시대에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살면서 바다를 비롯한 식료 활동, 생활을 하고 남은 버린 이 쓰레기 더미를 우리가 이제 폐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조개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우리 조개무지를 통해 가지고 오늘날에는
고고학적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오늘날 이 고고학 연구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유적으로 이제 평가되는 것이 패총 유적이에요. 더군다나 문자 기록이 없는 선사시대 문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더없이 중요한 그런 자료가 패총이라고 이제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패총을 이야기할 때 말 그대로 패총이라고 하면 이 조개무지니까 거기에서 가장 많이 이 출토되는 이 쓰레기가 소위 말해서 조개 껍데기예요, 조개 껍데기. 이 조개 껍데기인데 이 조개 껍데기는 그냥 거기에 쌓인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바다에서 잡아서 먹고 조개살은 먹고 조개 껍데기는 거기에서 이제 버려서 이 소위 이 하나의 이제 무덤처럼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개무지라고 그러는데, 자, 여기에 보다시피 이제 여기에 여러 종류의 조개 껍데기들이 이제 우리가 패총 발굴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대체로 여기에 보면은 고동, 소라, 꿀고동, 고동도 크고 작은 거, 그 다음에 따개비 종류, 또, 그리고, 소위 이제 이모가이라고 하는 조개인데, 이건 이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조개입니다만, 그냥, 바다 깊숙이 나는 그런 조개들.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자주 먹는 가리비 종류, 백합 종류, 꼬막 종류. 자, 이런 것들이 신석기시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조개를 채취해서 잡아먹었다는 거죠. 자, 이 조개를 잡아먹을 수 있으려면 조개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은 일단 바닷가에 넓은 뻘이 형성이 되거나 이런 조건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뻘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영양가 높은 미네랄들을 조개가 이렇게 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개는 지구상에서 알려진 몇몇 안 되는 영양가가 풍부한 그런 식료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처음부터 알고 이것을 잡아먹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우연찮게 잡아먹었던 것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건강 검진, 또 신체 발달, 또 신체 발달에 따른 두뇌 발달, 여기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그런 고급 식료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조개는 고급 식료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폐총에서 출토되는 조개를 통해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어로 활동, 채집 활동, 이것은 이제 어로가 아니라 채집이죠, 그죠?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폐총이 굉장히 규모가 큰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 조개 껍데기가 이렇게 출토되는 경우가 이제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오랜 식용 활동을 그쪽에서 이제 영위를 했다. 다시 말해가지고 그쪽 환경이 조개가 서식하기 쉬운 좋은 환경이라서 오랫동안 그곳에 이제 정착을 하면서 신석기대 사람들이 식용 활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의료 활동에 관한 자료들은 이제 앞에서 살펴본 내용대로 마치고 지금부터는 신석기 시대의 농경 활동과 관련되는 그런 도구들, 유물들을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석기 시대에 하면은 흔히 신석기 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농경이 그때 당시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농경이. 그러나 신석기 시대 농경이라고 하면은 아직도 화전 농경 또는 조그만 이 밭을 일궈 가지고 농사를 지었던 초보적인 초기 농경 뭐 이 정도에 머물렀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고 본격적인 농경 활동은 그 다음 시대에 청동기 시대에 들어가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비로소 밭농사에 더해서 대규모 논농사까지 이제 이루어지게 돼서 오늘날 우리 농사를 짓고 있는 농촌 마을의 풍경 비슷한 그런
풍경들이 청동기 시대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신석기 시대도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우 신석기 시대 중기 이후에는 초고적인 농경이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보이는 돌도끼들이에요. 돌도끼들인데, 서울의 암사동, 경상남도 통영의 연대도, 그리고 부산의 동삼동 지역에서 이제 출토된 다양한 형태의 도끼들인데, 자, 이 도끼들은 이거 자체로 농사를 짓는데 활용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나무를 벌목을 해서 농사를 지었던 밭을 일구고 또 나무를 벌목해서 다듬어서 나무로 된 이 농기구를 만들고 또 돌로 된 농기구라 하더라도 나무 자루를 끼워서 사용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나무 자루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용도로 이제 사용이 됐던 거죠. 또 이때 되면은 정착 생활을 하게 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움집을 짓게 되는데 움집의 상부 구조, 지붕이라든지 옆에 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체로 기둥, 석가래 이런 것들이 전부 나무로 걸쳐져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집을 짓는데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돌도끼 종류들 이런 것들이 구석기 시대에 비해 가지고 신석기 시대에는 형태를 잘 갖춘 이런 석기들이 이렇게 많이 출토가 되고 있다. 주상석고, 편인석고, 편편하다는 거죠. 날인 한쪽에 납작하다 주상석고 이런 형태를 갖춰지는 거죠. 주로 이제 벌목도구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사용이 된 그런 돌도끼 동물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된다. 자, 그러니까 벌목을 해서 밭을 만들고 밭에서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나무 농기구 또는 나무 농기구가 결합되는 석비로에 필요한 자루라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많은 도구들이 나온다. 이 이야기는 이미 이제 이때 당시에 신석기 시대의 농격이 일정 정도 농경 생활이 이제 영위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자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다시피 이제 돌도끼인데 굉장히 단단한 재질의 돌감으로 이렇게 만든 돌도끼 종류예요. 이것은 요즘에 쇠로 만든 돌도끼에 날 못지않게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돌도끼라서 지금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돌도끼. 우리가 아마존 원주민이라든지 이런 원주민 사회에 들어가면은 아직도 이런 돌도끼 형태 그대로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도 이 돌도끼가 우리가 보기에 돌로 만든 그런 도끼가 뭔 그렇게 강도가 높을까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이 날은 나무를 가르거나 다듬는데 굉장히 예리하게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도끼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다시피 이제 이런 납작한 이 소위 이 자귀와 도끼는 여러분들 다르죠? 이 자귀는 나무를 다듬는 데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고, 주로 도끼는 X, 핸드 X, 그게 핸드 H, 이거는 H, 그 X, 이것은 소위 벌목을 하거나 이런 정도, 이것은 나무를 다듬는 그런 정도, 그리고 석기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숫돌 종류도, 그리고 농사를 짓거나 이런 다른 도구를 다듬거나 이런 걸 할 때 이렇게 이 돌칼, 반달 돌칼 형태처럼 생겼죠. 구성 문암이었죠. 이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서 손에 결박할 때 끈으로 묶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진 거. 그리고 여기에 3계통의 돌에 구멍이 이렇게 뽕뽕뽕뽕 나 있어요. 요게. 요것은 그때 당시 불을 일으키는 발화구. 요게 이 나무 꼬챙이를 예, 강하게 비벼가지고 여기에 불을 일으키는 발화구 이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불토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석 시대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그런 종류의 석기들이 일정한 용도와 기능에 맞게 정형성을 갖추어서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그림 도면은 암사등 유적이라든지 북한의 치탐리 유적이라든지 황해도에 있어요. 평양 근처에 금탄리 유적이라든지 여기서 출토되는 돌로 만든 농기구를 이제 도면으로 그린 거예요. 돌보석 종류들, 돌보석 종류들, 돌괭이 종류들. 여기 오목하게 홈이 나 있죠. 여기 이제 자루를 일자에 있는 자루를 묶는 부분이죠. 돌낫 종류들, 여기 돌낫, 이것은 완형이고, 이것은 깨진 파편인데, 이 원형을 보면은 요즘 돌ा़하고 거의 유사하죠. 여기에 나무 자루가 이렇게 끼워지는 거죠. 홈을 내서 나무 자루를 끼워서 끈으로 결박을 해서 하고 여기에 날이 그대로 이제 형성되어 있는 그런 발달된 농기구. 자, 이것은 여기에 보이는 돌보습, 그 다음에 돌괭이, 뭐 이런 종류들은 전부 뭐예요? 이 땅을 일구는 데 필요한 밭을 만들거나 밭을 일구어 가지고 파종을 하거나 이럴 때 이제 소위 일구는 데 필요하다. 그래서 기경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땅을 일으킨다. 자, 그런데 이제 돌낫이라든지 이제 돌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확한 작물을 거두어 들일 때 쓰는 수확도구예요. 수확도구. 이삭을 딸 때 만드는 그런 수확도구. 돌낫 형태도 이미 이때 형태를 갖춘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서 나중에 우리가 초기철기 시대, 원상국 시대 그 이후에 철제 세낫, 그지? 세낫하고 형태가 거의 이제 같은. 세낫도 역시 낫 부분은 쇠로 되어 있고 자루는 별도로 깎아서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니까 신석기 시대에 이미 그런 것들이 형태를 갖추어서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자, 돌보습들은 아랫부분에 이렇게 땅을 일구을 때 많은 이게 소위 마모가 됐던 그런 흔적들이 이제 나타나니까 이 위쪽에 나무 자루를 묶어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기경부. 앞에 왔던 그 그림의 이 실물 자료들, 이 부분이 이제 사용에 의해 가지고 마모가 되어 있거나, 다 마모가 되어 있죠. 마모가 되어 있고, 마모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일부분 홈을 내거나 이렇게 해서 나무 자루를 묶을 수 있게,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그러니까, 넓적하고 얇은 그런 형태의 이제 농기구.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은 이제 삽하고 같은 그런 용도의 농기구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소위 땅을 개간하거나 또는 땅을 일구거나 이런 농기구들, 기경구들이 이렇게 주로 출토되고 수학 농구들이 출토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은 뭡니까? 이때 적어도 밭농사는 일정 정도 궤도에 올라가서 농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의 돌갱이, 암사등교에서 나온 그런 돌갱이들. 자, 이것은 특이한 형태의 갱이 형태인데, 자, 이것은 주로 중국 동북지방이라든지 우리 북한의 북부 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출토되는 특이한 그런 농기구인데요. 우리 손이 이제 곰배처럼 생겼다 해서 곰배갱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괭이 종류인데 이 부분에 나무 자루를 이렇게 묶여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곰배라는 말이 이제 흔히 사람으로 따지면 이마와 뒤통수가 튀어나온 그런 사람을 곰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곰배머리.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양쪽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온 그런 형태의 갱이 이런 것들. 이런 형태의 이제 곰배갱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동북지방에서 우리 북한의 서북부 지역 그 일대에 주로 이제 출토되고 있어서 중국 신석기 시대 왕소 문화와 이렇게 밀접하게 이제 관련 있는 그런 도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도끼입니다. 자, 이런 돌로 만든 농기구 이외에 이 뼈로 만든 농기구들도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사슴 뿔을 농기구로 잘라서 이제 활용을 한 거죠. 여기는 인위적으로
잘라냈던 이런 흔적이 있고, 이게 기역자 모양으로 사선 뿔의 가지 부분을 뾰족하게 갈아서 이것을 농기구로 이제 활용을 한 건데, 요것은 이 앞에 봤던 그런 기경구를 가지고 땅을 일군 그런 밭에 파종을 할 때 파종 구멍을 이렇게 내서 거기에 씨앗을 넣어서 파종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농기구. 이것은 뭐 별도로 돌로 만들 필요가 없겠죠. 흙이 부슬부슬한 상태니까. 자, 그러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 뒤지게 요즘 같은 홈이 비슷한 걸로 이렇게 긁어서 부슬부슬한 흙을 만드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되던 그런 뼈 농기구입니다. 북한의 공산 유적에서 나온 그런 뼈 농기구. 자, 돌락 아까 봤던 것은 완전하게 매끈하게 갈아서 만든 석겸 돌락. 이것도 암사동에서 나오고 위에 것은 완전하게 다 전면을 갈아서 만든 것. 밑에 거는 일정 부분 깨뜨려서 잔손질만 해서 만든 돌락. 어떤 사람은 이것은 마제 완전하게 갈아서 만드는 돌락으로 만들다가 미완성품으로 만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런 상태에서 이게 사용 흔적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돌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자루가 끼워지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은 돌칼이에요.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날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쥐고 이렇게 뭐 이삭을 따거나 이렇게 예, 사용하는 수학 용도의 석기들이죠. 이게 아직도 매끈하게 갈아서 만든 반달 돌칼 형태를 갖추었지만 매끈하게 갈아서 만든 게 아니라 깨뜨려서 아직 날 부분만 일부 갈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한 그런 것들. 우리 청동기 시대에 가면은 전형적인 이제 반달 돌칼이 구멍이 두 개 뚫리고 반달 모양으로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예리한 날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해서 전형적인 이삭을 따는 수학 농기구로 이제 발전을 하죠. 신석기 시대는 반달 돌칼이 아직 이 거칠게 깨뜨린 그런 상태의 반달 돌칼이 주로 이제 출토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돌로 만든 낫들이 앞에서 봤던 이 매끈하게 갈아서 전면 마제 석기로 갈아서 만든 돌라 그리고 일정 부분 깨뜨려서 만든 돌랏이 있는 반면에 여기에 보다시피 뼈로 만든 돌랏들도 많이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대전의 둔산유적, 북한의 치탐리유적 이런 것들이 유적에서 이제 주로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돌랏을 만들면 뼈가 상당히 큰 동물의 이제 뼈여야 되겠죠. 그리고 강도도 강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슴뼈라든지 멧돼지뼈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활용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또 경우에 따라 가지고 멧돼지 같은 게 이빨이 이렇게 길고 이러면 이제 그 이빨을 가지고 이 낫이라든지 조그만한 그런 농기구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멧돼지 이빨을 장신구로 활용을 하거나 이런 용도로도 사용을 한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구석기 시대와 마찬가지였겠지만 구석기 시대도 뼈 연장을 사용을 했는지 도구를 사용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적어도 신석기 시대에는 식용 활동과 생활 속에서 남겨진 여러 가지 부산품들 버릴 게 없이 전부 다 활용을 했다. 자, 여기에 뼈낫이 출토가 됐다. 뼈낫이 출토되면은 뼈를 구성하고 있었던 동물, 사슴이라든지 멧돼지라든지 이것들을 사냥을 해서 고기는 식료로서 먹고 나머지 뼈들은 이런 도구를 만드는 데 활용을 했다. 그러니까 버릴 게 없었던 거죠. 자원 활용이 굉장히 뛰어났다. 능력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 아, 여기에 보는 유물은 그때 당시에 채집 활동과 식량 생산 활동, 농사를 지어서 밭농사의 곡물이라든지 또 화렵수림대에서 채집한 도토리라든지 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갈아서 분말을 내서 이제
식료 활동,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물로 조리해 먹기 위해서 가는 그런 용도. 요즘 같으면은 소위 정미소, 뭐 분말기, 뭐 이런 용도로 이제 쓰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때 당시엔 대단히 귀중한 그런 도구였음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이 암사동에서 출토된 그런 갓돌 가판인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측면을 사진 찍은 거예요. 자, 이것에 갈판 부분은 뭐 이 세트로 된 게 어디로 도망갔는지 모르겠지만 갈돌 부분이 이렇게 출토가 되는데 갈판과 갈돌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묶을 수 있게 이렇게 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세트로 이렇게 보관이 되고 이렇게 이루어졌다. 됐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만큼 이 그때 당시에 식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이 도구가 중요한 그런 도구로 여겨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벼를 찧어서 밥을 해 먹으려면은 정미소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쌀로 만들어서 정미를 해가지고 먹다시피 이것도 일종의 그런 용도의 대단히 중요한 그런 생활 용구였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에 이 식용 활동을 하면서 무슨 이 밭곡식 또는 산의 이 소위 활엽수림대에서 견과류를 채집을 해가지고 이제 빻아서 먹고 하기도 했겠지만 그 외에 다른 어떤 요즘 같은 일종의 어떤 뭐, 거기에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부산물 이런 것들을 이제 빻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용도의 공이돌 절구 공이돌인데 이제 이 절구는 이거보다 큰 것을 이야기하니까 공이돌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많이 출토가 되고요. 여기 보다시피 위 아래 부분에 빻을 때 마연이 돼가지고 그게 따랐던 흔적들이 이렇게 다 보이고 여기 이제 홈이 이렇게 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많이 출토가 되고 있어요. 이것도 중국 동북지방에서 우리나라 한반도, 일본 열도 일대까지 보편적으로 확인되는 그런 식용 활동 도구다. 농사를 짓고 곡류를 갈아먹었던 그런 흔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최근에 신석기 시대에 직접적인 농사 흔적을 보여주는 그런 유적이 이제 강원도 고성 무남리 유적에서 이제 발굴이 됐죠. 자, 여기에 쭉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이 선이 이 소위 이제 그때 당시에 밭으로 일구어서 경작을 했던 그런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고랑 투둑, 고랑 두둑 그것이 이제 하나의 일항이 되는데 일항밭이라고 그러죠. 일항밭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위에 부분 상층에서 밭이 형성되고 그 아래층에도 형성되고 다시 말해가지고 한 곳에서 오랫동안 계속해서 이제 반복 경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유적 중요한 유적이죠. 자, 여기에 보면은 그 위쪽에 경포대 쪽에 이, 이 형성되어 있는 해안 사구면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마을 아래쪽에 이렇게 밭이 형성되어 있고 그 위에는 이렇게 주거지라든지 저장구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신석기 시대에 딸이다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농사를 지어 먹었던 그런 밭이 최근에 이제 발굴이 됐죠. 대단히 중요한 한국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밭이에요. 여기서 출토된 토기가 무남리 유적에서 출토된 집자리에서 출토된 것과 같은 덤무늬 토기 그러니까 신석시대 전기에 해당되는 아주 오래된 그런 밭입니다. 자, 그 밭의 실제 발굴 모습이에요. 밭의 실제 발굴 모습. 이게 이제 이 농사를 짓기 위해 가지고 고랑에서 파올린 흙을 두둑에 올려서 하나의 일용을 만들어서 그 두둑 위에 작물을 심었던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기서 검출된 이 작물이 이 기장, 보리 이런 종류들이 이제 여기에 이 소위 이
토양 분석을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보리라든지 기장 이런 것들을 밭농사로 이제 지어 먹었던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요게 파랗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아까 봤던 상층에서 농사를 지었던 밭. 그거 이전에 이제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이 하층에서 농사 지었던 밭.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 주변에 넓게 밭이 만들어졌을 건데, 이, 이 발굴 과정상의 좁은 면적밖에 이제 발굴을 못해서 이 일대 전체가 앞으로 이제 추가 발굴을 할 수 있도록 사적으로 지금 지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하층밭, 상층밭, 빗살무늬 토기들이 이제 출토가 되죠. 화살도 마찬가지로 이제 출토가 됩니다. 자, 무남리 밭에서 출토된 기장에 탄화된 탄화 기장 씨앗. 이제 거기서 농사를 지었던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신석기 시대의 밭작물, 이 농사를 지었다는 흔적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아주 오래전에 이미 북한의 평해 지탐리 유적이라고 하는 주거지에서 토기 내부에 많은 곡물들이 이렇게 그다음에 콩도 있고 오리도 있고 여러 가지 곡물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밭농사의 모습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자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남리 또는 대천리 신석기 시대에 출토되는 기장, 보리, 조, 기장, 보리, 조 이것들이 대체로 신석기 시대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밭작물 자료예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가 이제 팥, 콩 이런 종류들이죠. 자, 신석기 시대의 여러 가지 이제 문화 양상 중에 주로 어로 활동과 그리고 농경 활동과 관련되는 그런 자료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어요. 신석기 문화 전체를 다 이야기를 하려면은 굉장히 용량이 큰 그런 동영상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서 제가 수업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락을 지어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도 또 이와 같은 정도의 분량이 아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에 신석기의 생활 모습 중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